원한이 있는 귀신이 악한 마음을 품은 귀신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았을 때 귀신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할머니는 이미 그 귀신한테 약간 홀렸거나 아니면 빙의가 돼 있었을 확률이 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백입니다. 저는 17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현재 28살 11년차 남자 무속인이고요. 네, 오늘은 드라마 악귀를 무속인 시점에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 기준으로 1화부터 4화까지만 나온 상황이라 1화부터 4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가보시죠. 악귀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악귀예요. 악한 귀신을 뜻하는데, 보통 귀신이 저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그냥 허주, 일반 잡귀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원기, 원한이 있는 귀신, 그 다음에 악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그 허주, 그냥 잡귀들은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을 뜻하고, 원기는 원한이 강한 귀신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뭐 지방령이나 이런 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뭔가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원기고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제목처럼 악귀는 이 원기에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 귀신이 악한 마음을 품은 귀신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을 조금 당하게끔 만들거나 어디 크게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드라마 제목에 나온 악귀입니다. 그 악귀 드라마 보시면 뭐 여태까지 나온 귀신들 있잖아요. 뭐 자살귀라던가 객귀라던가, 이제 앞으로 이제 4화 찍었으니까 뭐 한 12화까지 많은 귀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드라마 악귀에서 거울이 자주 등장을 하던데 혹시 그 의미가 있나요? 보통 이 거울의 의미는 무속인적으로 보면 화경이라 그래요. 이제 점을 볼 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신령이 내려오면서 방울과 부채를 줄 때 이제 화경이 비춰져서 나왔다 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았을 때 귀신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옛날부터 조금 그런 말들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은 화경으로 점을 보거나 아니면 미래를 본다 라고도 하죠. 그 흔히 말하는 수정구슬 같은 경우에도 거울의 형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래를 보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1화인가에 그 보이스피싱범이 죽었을 때 초반에 그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거울에 비친 주인공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거울에 비쳐서 그 귀신이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걸로 비춰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을 보고 싶으면 거울을 가지고 비춰보면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귀신의 형태가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어떤 게 가장 가까운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가까운 건 없었어요. 정말 가까운 건 없었고, 그림자? 처음에 영안이 트이기 전에 그 그림자처럼 보이긴 해요. 그림자처럼 시꺼멓거나 새하얗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자의 형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눈이 흐릿해지면서 그 귀신을 보거든요. 그 드라마 보다 보면 2화인지 3화인지에 나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영안이 트이기 전에 보게 되면 그것처럼 주변은 다 흐릿한데 그것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검은색, 흰색, 혹은 진짜 제대로 된 형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여서 이제 영안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무속인적으로 스킬이 늘어나면 온오프가 가능해집니다. 이 온오프가 가능해진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ON을 해놓으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OFF를 하면 그냥 귀신의 기운을 느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드라마 안에 네. 붉은 댕기로 표현이 되었는데 네. 귀신을 어떤 물건에 담을 수도 있나요? 담을 수 있죠. 거울에도 담을 수 있고요. 장독이나 집, 혹은 그러니까 집은 집신 같은 그런 집신 만들 때 쓰는 집, 그리고 인형, 하다못해 애착이 가장 강하게 들어간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건에 귀신을 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에나벨 같은 것도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간 인형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애착이 강한 사람이 뭔가 죽었을 때 거기에 깃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일을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빨간 댕기에 귀신을 담는 행위도 가능은 하죠. 그 댕기 이게 나와서 초반 1화 때 이제 그 할머니가 주인공한테 댕기를 줄 때, 여러분들은 혹시 할머니의 모습을 잘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냥 무속인 시점으로 봤을 때 할머니는 이미 그 귀신한테 약간 홀렸거나 아니면 빙의가 돼 있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귀신이 할머니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댕기를 구산형한테 주면서 옮겨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중간에 댕기를 딱 만지면서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받았네. 그 전에 할머니가 댕기를 가지러 가서 댕기를 주고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얼굴을 피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귀신들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귀신들이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손으로 무언가를 막거나, 아니면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여자 귀신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이미 그 주인공이랑 주인공 엄마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절을 하고 할머니랑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미 빙의가 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줄 때까지 빙의가 돼 있었고, 그걸 주고 나서 구선형한테, 그 주인공한테 옮겨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할머니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사채업자 그때도 구선형이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왜 고개를 이렇게 하거나 숨기지 않았냐? 나는 이미 얘를 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CCTV는 귀신도 생각을 안 했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겹쳐 보여서 그때 더 확신을 했어요. 아, 할머니는 이제 빙의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연출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드라마에서 네. 그 주인공인 김태리 씨가 네. 왼손으로 물건을 잡거나 하는 것들이 좀 강조되어서 연출이 되었던데, 네. 혹시 그런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의 모습의 방향에 반대대로 행동을 한다 인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연출하기를 잠식 전, 잠식 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빙의가 되었을 때 주인공이 아니고 악귀다를 보여줄 때 이제 왼손으로 활용을 하는 느낌? 이삿짐, 그때도 빙의가 언제부터 되었나 라고 보실 때 보면은 펜을 떨어뜨리고 그거를 왼손으로 들었을 때부터 빙의가 시작되고, 돌다리를 건너고 칼을 긁는 것까지 빙의의 그 순간이었다로 보시면 되죠. 또 드라마 4화에 네. 이제 허제비 놀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건 어떤 뜻인가요? 허제비는 말 그대로 허주제비예요. 그래서 허주를 잡는 옛날에 그 마을의 의식들이었는데, 허제비 놀이라고 하는 거는 풍습 중에 하나죠. 풍습 중에 하나여서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물쩡한 그런 허주들을 비껴나갈 수 있다. 그래서 허제비 놀이는 이제 허주 잡는 놀이로 표현이 된 거죠. 정확히는 일입니다. 또 보셨을 때 네. 드라마에서 이 부분은 좀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주인공이 제가 봤을 때 한강 물 이쪽을 찾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자꾸 한강 쪽으로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던가 혹은 여매상이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 잠식돼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했었던 이유가 물가가 음기가 아주 세요. 저수지나 바다, 한강 이런 것도 물이 많다 보니까 그 물에서 나오는 음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밤에. 근데 보면 다 밤이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뭔가 자기 힘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거나 이러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 연매 연매. 연매는 염질 한다라고 아시죠? 재운다. 이렇게 장독대에 김치를 이제 하는 것도 염질이고 똑같아요. 사람을 장독대에 넣어서 혹은 무슨 도간에 넣어서 계속 염질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매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거는 금기고요. 그거는 금기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물건을 이제 머리카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베개라던가 옷이라던가 속옷이라던가 뭐 이런 중요한 그런 것들 혹은 그 사람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독에 담아서 연매를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비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주를 품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하면은 이제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 사람의 좋은 나쁜 거를 좀 빼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연매라고 해요. 구강록 교수가 귀신을 이렇게 쫓겼을 때 금줄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네. 밖으로 두르는 의미와 안으로 두르는 의미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원래는 봉인을 할 거면 그러니까 결계를 칠 거면 밖에다 두르는 게 맞아요. 결계를 치거나 봉인을 할 거면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오게 못 나오게 하는 게 맞아요. 밖에서 치는 게 맞는데 그 구교수가 안에다 친 이유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귀신이 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에다 쳤다. 원래는 밖에다 하는 거가 맞다. 왜냐면 보통은 귀신을 못 나오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밖에서. 근데 구강모 교수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안에다가 쳐서 귀신이 못 들어오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게끔 만든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문에도 무속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귀문?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죠. 과거와 현재,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그 사이. 그래서 그 공간을 이어줄 때 필요한 것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귀신이고 내 귀신이고 지금 앞에 PD님이 사람이라고 정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랑 PD님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랑 다르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그 기운이 합쳐져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림자가 커진다. 네. 그림자가 커진다. 제가 봤을 때 그림자는 음기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을 죽여서 음기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갈취해서 양기와 음기를 갈취해서 몸집이 커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다 보면 막 거울에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춰져서 그림자를 보고 나서 거울에서 내 이름을 맞춰봐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거울이 화경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화경에 작용을 하고 귀신이 완전 잠식을 하게 돼서 나중에 다시 보고 다시 봤을 때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이미 혼이 분리가 됐다는 소리야.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도 햇빛에 혼이 비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임금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부모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부모의 혼을 밟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부산형의 주인공의 자아는 없어지고 완전 잠식을 해서 지금 악귀에 씌여있다를 표현한 느낌인 것 같아요. 무속 신앙에 관련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민속학에 관련돼서 내용으로 만든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속인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르네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겹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인 거고, 그리고 무속인 시점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나름 잘 만들었다. 그 민속학이라는 게 무속 그 신앙에서 나온 샤머니즘과 같이 동일해지는 거기 때문에 맥락은 비슷하지만 무속인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무속인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네. 일반인들은 봐도 모를 만한 것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어찌됐건 영상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네. 나중에 알고 나면 헐 개소름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또 뭐 5화, 6화, 뭐 12부작이니까 12부작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뭐 무속인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잘 보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5, 6화 나오면 또 다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